내란 당시에 전 부처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조만간에 그것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그러한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에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보신 것처럼 정부가 특검 수사와는 별개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지금 특검과는 별개로 계엄 사태에 가담했거나 또는 협조했던 공직자들을 색출해내는, 조사해내는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검토해보자고 국감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일주일도 안 된 겁니다. 자, 구체적인 계획 시기까지 나왔는데요. 자, 3대 특검 활동이 종반전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에서 아예 기구를 만들어서 내란을 청산하겠다라는 의지를 비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입니다. 대상은요, 거의 대부분의 정부 부처입니다. 몇 군데 빼고 중앙행정기관 49곳이 이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12개 기관은 집중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공직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고위직 공직자들은 무조건 다 포함되고요. 계엄 사태를 전후했던 10개월간, 10달간의 행적들을 탈탈 털어서 이 내란에 동조를 했는지, 도움을 줬는지 이걸 밝혀내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밝혀낸 뒤에는 이 사람들은 인사조치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할 경우에, 핸드폰 제출 뭐 이런 것도 안 할 경우에도 불이익이 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관들 그리고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현재도 특검에서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TF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총 한 75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TF를 만들고 결국에는 관련된 사람들을 색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문제가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공무원 내부의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충성 경쟁으로서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솎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정부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계엄이라는 게 당시에도 국무위원들 일부만 알았던 그 계엄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런데 일선에 있는 이 공무원들까지 사전 모의를 했는지, 은폐 과정에 참여를 했는지 이거를 다 따진다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일부의 공무위원만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기간도 내란을 언제, 이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에 대한 기간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뭐 2024년이었다. 근데 2023년 지금 10월까지 지금 당겨진 상황이거든요. 그럼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걸 계획했다는 건데 장기간 동안 계획하는 동안 정말 소수의 인물만 공유했을 것인가, 공무원들은 가담한 사람이 없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법적 처벌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법적 처벌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를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겠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공무원 이런 법적
그 책임에서는 조금 물러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조금이라도 협조한 사람이 공무 단임을 하는 거, 그러니까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들여다보자는 것이거든요. 네. 쉽게 설명하면 대통령도 탄핵 절차는 그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고 사법 절차는 따로 진행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법 절차는 따로 진행하되 공무원 사회 안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그걸 들여다보자는 것이고요.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핸드폰까지 걷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으면 뭐 징계받는다. 이거는 의무 제출은 아니고요. 자발적 제출로 하되 아주 깊은 혐의자가 있을 경우, 혐의가 있는데도 제출을 안 했을 경우에만 징계가 되는 것이지 네. 혐의가 없는 사람이 제출 안 한다고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법적 조치와는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법적 조치를 받지 않더라도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으로서 인사 조치를 받는다는 거는 사실상 뭐 법적 조치만큼이나 치명타 아니겠습니까? 승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는요. 제2의 적폐청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부는요. 이 목적성과 함께 단기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뭐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좀 한시성, 제한성, 목적성이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3 내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한이 있는 거죠. 내년 1월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한 걸로 보아서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목적적인 그런 TF 조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문재인 정부 당시에 5년 가까이 적폐청산이라는 게 이어졌습니다. 그 TF가 운영이 되면서 전임 정부의 과거사를 캐는 데 집중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고 국민들도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이 만들겠다는 TF는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는 다르다라는 차별화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모두 마무리하겠다. 빨리 해결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진행될 공직 인사를 앞두고 전 정부 인사들을 싹 다 솎아내는 게 아니면 이게 뭐겠냐. 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전 정부 인사라고 다 솎아내는 게 아니죠. 전 정부 사람들 중에서 내란과 관련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솎아내겠다는 거겠죠. 네. 저희는 전 정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으면 중용합니다.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의 장관인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유임되어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일원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 사람이라고 다 걸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적폐청산과의 차별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라는 단어가 사실 상당히 모호하거든요. 네. 우리 사회의 적폐라는 것은 저희 진영에도 있고 저쪽 진영에 있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적폐라는 걸 먹목으로 해서 뭔가 누군가를 청산한다는 것은 매우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늘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딱 정확하게 내란과 관련돼서 그리고 단기간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강유정 대변인이 계속해서 한시성, 제한성, 목적성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네. 단기간에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 조사만 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됩니다만 좀 냉정하게 따져보면 적폐라는 말이 다른 말로 바뀌고 기간이 좀 줄었던 것만 다를 뿐 결국에는 적폐청산 아니냐 이런 원점으로 다시 도돌이표처럼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적폐라는 것이 본인들과 궤를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폐로 몰아가고 그리고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결국에는 뭐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으면은 직위 해제라든지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간에 대해서 강유정 대변인은 조금 아까 내년 설 전에는 끝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정성이 전혀 없어요. 특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법안으로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장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주요 혐의점이 아닌 다른 사건들로 변죽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TF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같은 직장 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제보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북한의 5호 담당 관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어떠한 한직으로 물러난다라든지 징계 조치를 받았을 때 결국에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지난할 것이 예상이 되거든요. 결국 75만 명을 볼모로 해서 줄 세우기를 하겠다라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실 때 살짝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는 것 중에 또 이겁니다. 이번 TF에서는요, 이 내란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은 동료가 또는 옆 사무실 사람이 혹시라도 내란에 동조했거나 도움을 줬는지를 제보를 받겠다는 거예요. 국방부에서는요, 벌써부터 투서가 지금 접수되기 시작했답니다. 통상적으로 본인의 경쟁자 아니면 좀 그동안 싫었던 사람들한테 좀 개인적인 원한이 있을 때 투서를 보내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예 공식적으로 제보센터가 운영이 되면 국방부는 벌써 투서가 막 접수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또 어떻겠습니까? 지금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서로 동료가 동료를 믿을 수 없고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투서 내용도 다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투서라고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허위 제보만으로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네.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검증하기 위한 노력들 어떻게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인가 이걸 매우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네. 국방부에서 왜 그런 투서가 많이 나올까요? 지금 아마 이 주 부처 중에서 국방부 공무원들에 대한 혐의나 이런 것들 의심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까 초반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만 공유한 건 아니었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했다. 근데 오랜 기간 준비하는 동안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군인입니다. 군 공무원들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보를 통해서 제보를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보를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됐을 때만 징계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런 허위적인 아니면 악의적인 그런 것만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염려는 너무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군 관련 인사들이 이번 내란 이 사태에 대해서는 관여자가 더 많을 것이다 하셨어요. 그러면 관계 없는 부처들까지 지금 다 포함이 됐잖아요. 근데 관계 없는 부처가 이 관계 정말 없는지 아닌지도 들여다봐야겠죠. 저는 아마 PC 공무원 PC나 이런 거에 대한 1차적인 필터링만 하더라도 얼마나 관계가 없는지가 충분히 쉽게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49개 기관 뭐 주요 부처 이렇게 그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그러더라도 한번 그 1차적인 검토는 다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범죄자처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PC를 보면은 금방 알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직위 해제, 대기 발령 이런 것들도 하겠다라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을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런 형태의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게 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미 발표가 되었었어요. 하나회 청산 이후로 가장 큰 인사이동이 지금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이 당시 인사이동에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주에 좀 문제가 된 바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군에서 계속적으로 투서가 쏟아지고 있다는데 이것이 다른 부처까지 확대될 것이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보센터에 쏟아지는 투서, 글쎄요. 다 사실은 아니겠지만 공무원들 사회가 지금 뒤숭숭해질 것 같습니다. 바로 옆자리 동료가 혹시 나를 고발하지는 않는지, 옆 사무실에서 우리 사무실을 혹시 또 헐뜯지는 않는지.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최근에 있었던 이 항소 포기 사태, 이 논란에 쏠린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내란몰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민주당 지지층 결집용으로 내란몰이를 하겠다는 것이구나. 이미 역사상 전례 없는 가장 센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행정권을 발동해서 공무원들 줄 세우고 편가르기 하겠다는 심보는 전 대통령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그야말로 정치 보복 TF, 공직자 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내란 특검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고 내란 특별재판부가 여론에 막혀 좌초되자 이번에는 정부 버전 내란 청산으로 우회하려는 그야말로 신박한 시도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전국이
불리해지자 국민의 시선을 또다시 망상의 내란 프레임으로 돌리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로 여론이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자 계엄 국면을 더 연장시키려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내란몰이를 한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 TF 활동이 이제 본격화되면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던 내용 이외에도 부작용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야의 정치적인 대립은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아마 지속이 되겠죠. 근데 지금 뭐 항소폭이 국면 전환을 위한 것이다. 이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요. 네. 왜냐하면 이런 TF를 만들고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루아침에 뭐 며칠 만에 뚝딱 만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왔던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소폭기는 지금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여론은 며칠간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이 약화되는 것 때문에 갑자기 이걸 뚝딱 기구를 만든다? 사실상 불가능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내란 청산과 관련돼서 아까 그 앵커께서 초반에 특검의 기한이 종료되고 있다, 끝나가고 있다고 했지만 특검의 기간이 종료되고 있는 것이지 이제 재판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느끼기에 이런 내란이라는 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왜 법적 조치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지연되고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공무원 사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내부에서 좀 TF를 만들어서 빠르게 좀 이런 거를 솎아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면 전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TF 설치를 발표를 한 거지 아직 설치가 됐거나 뭐 조사가 지금 막 시작된 건 아닙니다. 일단 제보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투서가 접수가 되고 있다는 소식까지만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내년 설 전까지 모든 과정을 다 끝내겠다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으니까요. 어떤 조사가 어떻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